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오는 21일 출석을 통보했죠.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준비기를 27일로 지정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김광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수사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네. 서버를 압수수색한다고 하는데 어떤 걸 알아보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이번 이제 계엄 과정에서요. 예. 이제 비화폰,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안폰이 많이 사용됐죠. 특히 대통령,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비화폰을 통해서 계엄을 지시했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계엄은 이제 계엄 사령관이 직접적으로 실행을 해야 하는데 국방부 전 장관이랄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내란죄의 어떤 입증과 관련해서는 직접 개입한 정황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란죄를 입증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비화폰 자체는요 도청되지 않습니다. 노음 기능이 없어요. 예. 발신자 표시 대안이 됩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내용 자체는 서버에 남아 있거든요. 아. 이게 서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어쨌든 경찰 공조본도 그렇고 검찰 특수본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경쟁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일단 검찰은 1차 소환 이후에 2차 소환 통보를 해서 21일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토요일인데 응할 거라고 보세요? 응하지 않을 거예요. 예. 일단 경찰하고 이제 공조본하고 경쟁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하잖아요. 예. 예. 이제 소환 통보 자체도 원래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죠. 아, 그런데 워낙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해요. 더는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수사관이 나와가지고 인편으로도 보내고 뭘 보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건 맞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아마추어적이고 사실 어떤 수사의 기밀성에 대한 이런 거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대통령이니까 출석 통보서는 보냈다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만큼 의지가 있다. 그렇죠. 예. 이제 그 정도는 가능한데 지금 굉장히 보여주시 출석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아마 지금 수사가 경쟁적으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증거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발부할 정도만 요건만 갖춰지면 지금 즉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있고 예. 또 내란죄의 어떤 중대성에 비추어서 계속 영장 발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비행에 관한 것은 검찰이 굉장히 빠르다 예. 볼 수 있고 이 경찰은 좀 느리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 검찰은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는 군인들이 많이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건 경찰이건 실질적으로 군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아, 근데 검찰은 군하고 지금 검찰하고 같이 수사를 하고 있고 예. 예. 경찰은 물론 국방부 그 조사본부 네. 이런 데 하고 있지만 경찰이 직접 군을 수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검찰이 훨씬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대통령이 어느 쪽이든 소환하면 거기에 응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응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양쪽 다 안 나갈 거다. 그럴 예. 가능성이 크죠.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편하니까 친전이니까 검찰 간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만약에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출석을 해야 한다고 하면 예. 이제 검찰에 갈 가능성이 크겠죠. 예.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이유는 만약에 소환을 어느 쪽에서 했고 거기에 응하면 제가 볼 때는 긴급 체포할 거예요. 예. 그러면 조사받는 그러한 장소에서 긴급 체포하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예. 예. 또 긴급 체포 요건도 이미 다 갖춰졌다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대통령이 당연히 그걸 알겠죠. 더군다나 주위에 김몽일 변호사랄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환에 응하면 결국 탄핵 심판이랄지 그다음에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이게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구속된 상태에서 준비하는 거하고 또 불구속 상태에서 준비하는 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시간을 많이 벌수록 좋고 되도록이면 구속되는 시점도 뒤로 갈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검경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간다면 그 다음에 경찰이 할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일단 긴급 체포를 하러 찾아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찾아가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예. 거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하면
뭐 발부는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체포를 해서 조사받는 방식이 될 건데 경호처가 막아설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예. 이 경호처랄지요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있어요.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 군사 기밀이랄지 보안과 관련된 예. 부분일 때는 그 관리자의 허락을 받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가 있는데 네. 체포영장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발부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 보면 그걸 막았으면 그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군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아마 대통령이 만약에 검찰이랄지 공조수사본부에 출석하는 시점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예.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 출석률을 계속 불응하면은 파면 사유가 하나 더 늘어난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예, 않아요. 예. 출석 불응하는 것은 예. 법에 위반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출석에 불응했을 때 예. 긴급 체포랄지 체포영장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체포 불응 자체가 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제 이런 거 미칠 수 있죠. 이제 반성의 기미가 없고 예. 예. 수사에 관해서 협조를 않고 이런 네. 것들이 뭐 나중에 형량에는 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형량에. 예. 이것이 뭐 탄핵 사유에 뭐 추가될 수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뭐 이걸 인지적으로 뭔가 탄핵 사유에 포함시키려고 하면 뭐 이미 헌법을 파괴해놓고 계속적으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갈 수는 있지만 네. 이건 너무 자기적인 거죠 사실은. 자기적이다. 근데 이렇게 검경이 수사를 경쟁적으로 하면서 저희도 좀 압수수색, 뭐 영장 청구 이런 속보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물증이 좀 산재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물증이 산재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신병 같은 거에서 네. 사실은 뭐 중복적, 중첩적 그런 진술, 또 신병의 어떤 경쟁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수사가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예. 이게 내란죄인지 아닌지를 밝히려고 하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진술 예. 관련된 수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검찰에서 이미 신병 확보했어요. 네. 그러면 검찰이 신병 확보하고 그걸 중심으로 수사를 하면 되는데 예. 지금 경찰에서 공조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김용은 전 국방장관의 진술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김용은 전 국방장관은 처음에는 검찰에서 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두 번째는 진술 거부하고 있잖아요. 예. 자, 경찰에 진술하러 가지 않겠죠. 근데 진술하러 간다고 쳐요. 예. 그러면 검찰에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피의자를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 수사가 될 수 있고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그렇죠. 수밖에 없겠군요. 그다음에 예. 어떤 증거를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어요. 예. 검찰은 안 가지고 있어요. 또 이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유죄 입증하는 데는 이 모든 증거가 쓰여야 하는데 이게 이제 분산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의 어떤 수사 자체는 굉장히 기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수사를 일원화할 수 있는 강제적 규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쪽에라도 그렇군요. 강요할 수 없고 법적으로 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특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특검 되면 검사 40명 파견하고 이걸 다 인계받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예.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검이 꾸려졌을 때는 수사가 아마 마무리 단계일 겁니다. 특검이 할 일이 많이 없을 수가 있다. 그렇죠. 예. 일단 뭐 다 구속해놨잖아요. 예. 그러면 특검은 결국은 재판에 와서 공소 유지밖에 할 수 없는 그렇군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예. 자, 좀 헌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헌재 심판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3일까지 탄핵 심판 답변서 요청을 했는데 네. 앞으로의 절차가 어떤 게 남아 있는 건가요? 일단은 23일까지 답변서 요청한 것은 27일 날 변론 준비 기일이 있잖아요. 예. 근데 변론 준비 기일에 앞서서 일단 심판 청구서를 당사자인 윤 대통령한테 보내고 윤 대통령이 그 심판 청구서를 보고 자기의 주장을 써서 이제 답변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27일 날 변론 준비 절차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 아마 23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 예, 예. 아까 제가 시간과 싸움이고 시간을 되도록이면 뒤로 돌리는 것이 전략적으로 대통령한테 유리하다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 또 23일까지 사실은 답변서를 내려고 하면 좀 촉박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촉박한다랄지 그런 이유를 들어서 답변서를 안 내고 27일 날
변론 준비 절차에 변호사가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이렇게 봐요. 예. 그러면 이제 답변서를 언제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관련돼서 증거랄지 여러 가지가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어느 한쪽이 됐건 뭐 헌법재판소는 이제 빨리 가고자 하겠죠. 예. 이것이 워낙 이게 중대한 사안이고 그다음에 국정 자체가 이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탄핵 심판의 기일이 상당히 길게 갈 수도 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사건이 복잡하고 굉장히 뭐 범죄 혐의가 많았다. 예. 그런데도 91일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거의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주 대응을 좀 거의 소홀히 하다 했고 적극적인 항변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렇죠. 예. 근데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이 탄핵 심판이 민주당에서 생각한 것처럼 그 시간에 끝난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예요. 예. 일단 지금은 6인 체제고 오늘 또 정치권에서 큰 쟁점이 됐던 부분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임명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네. 보세요? 근데 저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사실 이제 탄핵 중에 대통령이 추천하는 그런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예. 예. 그럼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갈 것 같으니까 민주당이 반대를 한 거죠. 예. 네. 그 임명을 못했죠. 예. 그 이후에는 임명을 했어요. 근데 그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제가 기억으로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었단 예, 말이에요. 대법원장 몫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대법원장 몫이었기 때문에 뭐 앞에는 대통령이 임명이 있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임명할 수 없지만 저희 타임라인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이해가 좀 편하게 네.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이제 임명이 안 된 거고요. 당시에 민주당의 반발로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장 몫을 이제 임명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법에 아무 규정이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단 국무총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맞지는 않는 얘기야. 왜냐하면 국회에서 동의를 해줬잖아요. 국회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예. 이게 전혀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저는 있다 봐요. 이건 제가 네. 개인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와 별개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현상 유지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니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대통령이 추천권이 있는 게 아니고 국회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적으로 임명을 하는 거라서 예. 이 부분은 당연히 권한대행이 행사를 해야 한다. 근데 이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자, 현상 유지적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아. 현상 유지적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제도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6인 체제잖아요. 예. 예. 그럼 6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현상 유지 아닙니까? 해석을 하자면 그렇죠. 여러, 그래서 여러 이게 시각이 있을 수 있겠네요. 당리 현상 유지라는 당락에 따라서 게.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가장 왜 이게 더 문제가 되냐면 예. 지금 국회에서 이제까지 3명 임명하지 않고 계속 지금 미뤄왔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당리 당락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 3명 중에서 2명은 국회 권한에서 국민의힘은 우리가 2명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하고 민주당은 또 자기들이 2명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이게 협의가 안 된 시간이 상황이었어요. 좀 지연됐죠. 근데 이제 네. 협의가 예. 됐지만 예. 그리고 협의가 돼서 민주당이 2명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상태, 탄핵의 시대가 도래를 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지금 권한대행이 판단할 문제다. 아. 그리고 권한대행이 판단할 문제인데 권한대행이 만약에 임명을 안고 있으면 6.15로 가겠죠.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헌재에서 해석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권한대행이 해석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뭐 탄핵 얘기를 꺼내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탄핵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엄청난 부담이 되고 네. 그렇게 되면 더 임명이 뒤로 미뤄지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뭐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 탄핵이 좀 빨리 되고 예. 예. 일단 헌법재판소에 정상으로 가야 하는 건 맞잖아요. 예. 그러면 당리당락 갖고 싸우지 말고 예. 민주당이 한 명 양보해서 한 명 추천하고 예. 국민의힘이 한 명 추천하고
이러면 공정하겠죠. 어. 정치는 타협이잖아요. 예. 대화와 양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 이 혼란의 결정권은 한덕수 대행에게 있는 거다. 지금 상황은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겠군요. 근데 뭐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예. 6명의 이제 현상 유지가 계속 되면은 근데 이 임기라는 게 있으니까 또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되면 10월 18일에 문영배 이제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가 되는데 그럼 이제 4명이 되는 상황이라서 네. 심판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만약 네. 그걸 끝까지 주장하면. 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게 민주당이 좀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영배하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몫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새로 추천한 사람 임명하라고 하고 예. 이제 4월 18일 전에 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4월 18일 전에 안 나오고 이후로 간다고 우리가 예. 상상을 하면 네네. 또 2명이 결혼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2명이 결혼되면 또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대행이 없다. 또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반대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럼 권한대행은 당연히 보수 성향에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할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유불리를 따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뭔가 정상적으로 가야 하고 예. 자기 욕심만 부리다가는 예. 뭐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양쪽 둘 중에 하나는 망한다. 꼭 한쪽이 망한다는 그런 확실성은 없어요. 예. 어쨌든 지금 권한대행의 그런 권한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계속 좀 논쟁을 이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적극적으로 변론하겠다 헌재 나가서 이거 생중계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헌재에서는 생중계는 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정해지는 것 같죠? 근데 지금은 안 된다고 예. 하는데 예.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어. 우리가 물론 뭐 이번에 그 주심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예. 결국 뭐 공개적으로 공개는 안 했지만 다 알려지긴 다뭐 했죠. 정영식 언론을 통해서. 예. 재판관이 됐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생중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일단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알 권리가 예. 있죠. 예. 예. 그리고 지금의 어떤 상황 자체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탄핵에 대한다는 입장에 취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뭐 반론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반론이 있다 하더라도 뭐 비상계엄이 합리화되지 않겠죠. 그런다고 해서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은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일 가능성은 많지 않다. 하지만 뭐 대통령도 인권이 있는 거고 예. 대통령도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나간 내용이 자기한테 불리한 것만 나갔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뭐 제가 볼 때는 이 거대한 어떻게 보면 한국 역사상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인데 뭐 생중계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끝으로 뭐 이재명 이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재판 지원 전략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대북송금 재판에 대해서 법관 기피를 이제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 뭐 앞으로 그럼 재판이 어느 정도 좀 지연이 계속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법관 개입 신청을 하면 이게 재판 지연 목적이면 이거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재판 지연 목적이 나고 이렇게 뭐 사법부에서는 판단을 하면서 바로 재판을 갖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1심, 2심, 3심 해가지고 예. 이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 같아요. 한 몇 달이 지날 수 뭐 한 있는 2, 3개월 건가요? 정도 예, 2, 3개월 시간이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그러한 뭐 법적인 절차다 이렇게 봅니다.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고법이 오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라고 하던데 이 공시송달이 어떤 거예요? 제가 볼 땐 저 공시송달이 적법한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예. 이제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죠. 네. 근데 원래 이제 공시송달 요건이 피고인의 현재 지금 있는 데 아닙니까? 뭐 주거지, 그다음에 뭐 사무실 예. 이런 거에 파악이 안 될 때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주거지랄지, 예. 그다음에 뭐 국회 당대표실도 있고요. 또 당사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접수가 안 되니까 이런 결정이 나온 거 그래서 아니에요? 이제 2번 정도 예. 했다는데 예. 아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객관적 입장에서 봐도 뭐 소송 지연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 이제 공시송달보다는 모르겠어요.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일반적으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주죠. 그래서 국선 변호인에게 송달을 하는 건데 네. 지금 2번 송달했는데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뭐
뭔가 재판의 지연 전략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공시송달 이후에 얼마가 지나서 한 2주 해결되는 정도 걸릴 거예요. 2주 그래요? 정도. 소송 기록을 받는 걸 보니까 예. 지금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이게 하루 이틀, 일주, 2주가 엄청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하게 경우에 따라서 물론 비판을 받을 여지는 많이 있지만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본인의 정치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 있는 이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탄핵 심판도 이재명 대표 재판도 앞으로 많은 변수가 남아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